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프로디CF 툴킷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프로디CF 툴킷을 앞으로는 프로디CF라고 명하겠습니다. 프로디CF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엑셀을 이용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서 권장하는 현금 흐름표 직접법을 이용하여 현금 흐름표를 쉽게 만들 수 있는 엑셀 툴킷입니다. 물론 일반 기업 회계 기준상 현금 흐름표 직접법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동영상 하단의 URL에서 다운로드 받은 프로디CF를 적절한 폴더에 넣은 후 더블 클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엑셀이 실행됩니다. 전체 화면으로 변경한 후 사용 방법 시트로 이동하여 가장 상단 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디CF는 기본적으로 사용 방법 더존 CF 매핑 분계장 시트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3개의 시트는 절대 삭제하시면 안 됩니다. 사용 방법 시트는 프로디CF 사용 방법을 총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시트입니다. 헤더 명칭을 살펴보면 실행 순서, 수동 또는 매크로, 사용 방법, 결과 시트, 결과 칼럼, 시트 확인, 분계장 칼럼명 칼럼 확인, 현금 성자산 칼럼 확인, 총 9개의 칼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용 방법 칼럼에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실행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단 실행 순서대로 해야 엑셀 오류가 발생되지 않으며 실행 순서에 맞추지 않고 실행하는 경우 엑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행 순서 1번을 설명하겠습니다. 1번은 분계장 시트를 수동으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사용 방법을 살펴보면 먼저 분계장 시트 A셀에 분계장을 붙이고 두 번째 분계장 시트 첫 번째 행에 적절한 칼럼명을 매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분계장 시트로 이동해 봅시다. 사례로 들어간 분계장은 회계 프로그램에서 다운받은 분계장입니다. 여러분들은 다양한 회계 프로그램에서 분계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행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칼럼명이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글로 되어 있기도 하고 영어로도 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각각 다른 칼럼명을 분석하려면 프로딧 엑셀에서 요구하는 표준 칼럼명으로 매핑을 해주어야 합니다. 분계장을 붙일 때 유의할 점은 분계장 형식이 일정한 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계장 형식은 분계장 시트에 있는 사례와 같이 적어도 전표일자, 전표번호, 계정코드, 계정과목, 차변금액, 대변금액, 거래처에 해당하는 칼럼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며 거래처 칼럼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비어있는 행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다음과 같은 분계장 사례 1은 전표일자와 전표번호가 비어있으므로 프로딧 엑셀에서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분계장 사례 2는 계정코드가 숫자가 아닌 문자이므로 이런 경우 모두 숫자로 변환시켜야 합니다. 또한 분계장 사례 3은 전표일자와 전표번호가 비어있을 뿐만 아니라 차변계정 과목과 대변계정 과목이 별도로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프로딧 엑셀은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분계장은 프로딧 엑셀의 분계장 사례와 같이 형식을 맞춰야 합니다. 자, 그럼 분계장 형식에 따라 A2셀에 분계장을 붙였다고 가정합시다. 다음은 표준 칼럼으로 매핑을 해야 합니다. 먼저 전표일자 칼럼의 두 번째 행을 보면서 적절한 칼럼명을 선택합니다. 드롭다운 버튼을 눌러보면 여러 개의 표준 칼럼이 나옵니다. 기본적인 표준 칼럼으로는 전표일자, 전표번호, 계정코드, 계정과목, 차변금액, 대변금액, 거래처, 적요가 있는데 A2셀에 ACC 데이트라고 되어 있으므로 표준 칼럼은 아마도 전표일자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표일자를 선택하여 매핑합니다. 이와 같이 B칼럼에서 G칼럼까지 두 번째 행을 보면서 표준 칼럼으로 매핑을 완료하면 됩니다. 이제 다시 사용 방법 시트로 이동하겠습니다. 사용 방법 시트로 이동할 때마다 메시지가 뜨는데 분계장 칼럼명 시트가 없으면 분계장 칼럼명 시트가 없다고 메시지가 뜹니다. 여기서는 해당 시트가 없으므로 메시지가 뜬 것입니다. 사용 방법 시트의 F칼럼의 맨 위를 보면 시트 완료라고 입력되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는 결과 시트에 있는 시트가 생성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분계장 시트는 디폴트로 항상 있어야 하므로 시트 확인 칼럼의 시트 완료가 항상 보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완전성을 체크하면 됩니다. 다음은 실행 순서 2번인 분계장 표준 칼럼명 매크로를 실행하겠습니다. 이는 실행 순서 1번에서 표준 칼럼으로 매핑한 분계장을 가지고 오면서 전표 인덱스 칼럼을 자동으로 넣어줍니다. 버튼을 누르면 해당 시트로 이동하여 작성이 된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다시 사용 방법 시트로 이동하겠습니다. 프로딧 엑셀은 실행 순서를 진행할 때마다 사용 방법 시트로 이동하여 매크로 버튼을 눌러주는 식입니다. 이는 실행할 때마다 시트와 칼럼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불편하다고 느끼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3-1 전표일자 번호별 차대변 합계 매크로입니다. 이는 실행 순서 2번에서 생성한 분계장 칼럼명 시트를 기준으로 전표일자, 전표번호별, 차대변 합계 금액을 요약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차대변 요약 시트에 전표일자, 전표번호별 차변금액 합계와 대변금액 합계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의도적으로 차변과 대변 합계가 일치하지 않게 분계장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분계장 시트로 갑니다. 첫 번째 행의 차변 금액을 83만 2001로 수정합니다. 그리고 사용 방법 시트로 가서 이 분계장 표준 칼럼명 매크로와 3-1 매크로부터 3-3 매크로까지를 계속 실행합니다. 그러면 차대변 불일치 상세 전표가 생성됩니다. 이런 식으로 차대변 합계가 맞지 않는 항목이 있다면 회사한테 분계장 데이터를 맞추어서 다시 달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차대변 합계가 맞지 않는 항목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회사의 내부 시스템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분계장을 원래대로 차대변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분계장 시트로 갑니다. 첫 번째 행의 차변 금액을 83만 2000으로 수정합니다. 그리고 사용 방법 시트로 가서 이 분계장 표준 칼럼명 매크로와 3-1 매크로부터 3-3 매크로까지를 계속 실행합니다. 이제 사용 방법 시트로 돌아와서 4번 잔액 시산표 작성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메시지 박스가 나오는데 관련 계정 칼럼에 들어갈 적절한 계정을 드롭다운해서 선택하면 됩니다. 드롭다운 리스트에는 현금, 보통예금, 매출채권, 미수금, 선수금, 매입채무, 미지급금, 선급금, 재고자산, 매출원가가 있는데 계정 과목 칼럼을 보면서 해당되는 경우 입력하여야 합니다. 여기서는 제가 다음과 같이 입력하겠습니다. 단, 실제 데이터에서는 여러분들이 계정 과목을 보시고 잘 입력해야 합니다. 이제 5-1부터 5-3까지 실행하여 분석에 필요한 칼럼들을 연속하여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빠짐없이 하였는지를 직칼럼을 보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제 6번 부분을 실행하겠습니다. 프로디CF에서는 디폴트로 더존 CF 매핑 시트가 있지만 SAP나 다른 회계 프로그램도 이 시트의 포맷대로 계정 코드 언더바 1칼럼과 계정 과목 칼럼을 가지고 와서 현금 흐름표의 활동 구분, 현금 흐름표 계정, 순번, ERP 칼럼을 적절하게 매핑한다면 작성이 가능합니다. 사용 방법 시트로 와서 6-1 현금 성자산 총괄 버튼을 누르면 분계장 칼럼명 시트에서 현금 성자산이 포함된 전표만 발췌하여 요약해줍니다. 현금 성자산은 잔액 시산표에서 현금과 보통예금으로 매핑한 계정 과목을 현금 성자산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러므로 잔액 시산표 매핑 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잘 매핑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6-2 현금 성자산 상세 버튼을 누르면 분계장 칼럼명 시트에서 현금 성자산, 즉 관련 계정이 현금이나 보통예금인 계정 과목이 포함된 전표만 발췌하여 상세 내역을 보여줍니다. 이제 6-3 현금 흐름표 관련 칼럼 버튼을 누르면 현금 성자산 상세 시트에 현금 흐름표 직접법 작성에 필요한 칼럼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다음은 6-4 현금 흐름표 조인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더존 CF 매핑 시트와 현금 성자산 상세 시트를 조인합니다. 다음은 6-5 현금 흐름표 비매핑 항목 버튼을 누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처음에 입력한 분계장에 더존 CF 매핑 시트에 없는 계정 과목이 들어가 있는 경우 그러한 계정 과목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면 이를 더존 CF 매핑 시트에 따라 매핑하기 위한 검증 절차입니다. 다음은 6-5 현금 흐름표 비매핑 항목 버튼을 누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처음에 입력한 분계장에 더존 CF 매핑 시트에 없는 계정 과목이 들어가 있는 경우 그러한 계정 과목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면 이를 더존 CF 매핑 시트에 따라 매핑하기 위한 검증 절차입니다. 여기서는 비매핑 항목이 없게 나오는데 제가 일부러 더존 CF 매핑 시트에서 91200 파생상품 거래이익을 제거하고 사용 방법 시트로 와서 6-4와 6-5를 다시 눌러보면 비매핑 계정 과목 시트에 매핑되지 않은 항목이 나옵니다. 이제 6-6 퍼지 매핑 버튼을 눌러봅시다. 퍼지 매핑은 비매핑 계정 과목에 나온 계정 과목을 더존 CF 매핑 시트에 있는 계정 과목과 자동으로 퍼지 매핑을 해주는 것입니다. 퍼지 매핑은 확률적으로 가장 유사한 단어를 자동적으로 추천하는 방식이므로 100% 정확한 것이 아니므로 여러분은 반드시 눈으로 확인하면서 재검토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가장 확률적으로 유사한 파생상품 거래 이익을 추천하였으므로 계정 과목 사이가 공백이 있다는 것만 제외하고는 사실상 같은 계정 과목이므로 C칼럼과 D칼럼을 삭제하고 전체를 복사하여 더존 CF 매핑 시트로 이동한 후 맨 마지막에 붙여봅시다. 그러면 이 부분을 더존 CF 매핑 시트에 넣고 매핑을 해주어야 합니다. 계정 코드 언더바 1이 양수면 해당 계정 과목이 차변이며 현금이 대변을 의미하므로 이는 현금 유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계정 코드 언더바 1이 음수면 해당 계정 과목이 대변이며 현금은 차변을 의미하므로 현금 유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 계정 과목의 성격을 파악하여 적절한 활동 구분을 선택하고 현금 흐름표 계정을 입력하면 됩니다. 이 현금 흐름표 계정은 금융감독원 XBRL 텍사노미에 따른 표준 계정입니다.
이제 비매핑 항목을 넣고 사용 방법 시트로 와서 6-345를 다시 눌러보면 비매핑 항목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6-7 CF 조인 비연금을 눌러봅시다. 그러면 CF 조인 시트에서 비연금 항목만 발췌하여 CF 조인 비연금 시트를 생성해 줍니다. 다음은 6-8 CF 조인 비연금 대사 버튼을 누릅니다. 이는 CF 조인 시트와 CF 조인 비연금 시트를 대사하여 오류가 없는지를 확인시켜 줍니다. 여기서는 오류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6-9 현금흐름표 작성 버튼을 누르면 현금흐름표 1시트에 직접법 현금흐름표가 작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숫자가 맞는지는 잔액시산표에 현금과 보통예금을 매핑한 계정 과목의 차변 잔액과 대변 잔액의 차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잔액시산표에서는 현금유입 총액이 아래와 같이 12억 9,401만 8,230이 나오며 현금흐름표 1에서 현금유입 칼럼과 현금유출 칼럼의 차이를 구하면 이 금액과 같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현금흐름표에서 기계장치의 처분이 671만 7,808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미수금과 같은 경우 더존 CF 매핑 시트는 1차적으로 영업활동으로 매핑되어 있는데 만약 기계장치 처분과 같이 투자활동이라면 CF 조인 비연금 시트로 이동하여 미수금으로 필터링한 후 적요를 보고 적절하게 매핑을 수정하면 됩니다. 이제 사용 방법으로 돌아와 6-8 CF 조인 비연금 대사 버튼과 6-9 현금 흐름표 작성 버튼을 눌러봅시다. 그러면 기계장치 처분 금액이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수금에 대한 매핑을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미수금, 미지급금 등이 영업활동이 아닌 경우 추가적인 매핑을 하게 되면 보다 정확한 현금 흐름표 작성이 가능해집니다. 7번 시트 모두 지우기를 누르면 더존 CF 매핑 시트와 분계장 시트, 사용 방법 시트를 제외한 나머지 시트를 모두 삭제하여 다른 회사의 데이터를 넣어서 분석할 수 있게 준비를 합니다. 이상으로 프로디CF 사용 방법을 설명하였습니다. 프로디CF는 여러분의 감사 업무와 재무제표, 특히 현금 흐름표 작성에 어려움을 덜어줄 것입니다.